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미 주요 대기업들도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작년 1학기에 취업이 어려워 2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올해 마지막 학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면접까지 어렵게 가도 최종 합격까지 되기가 어렵다 보니 저 자신이 정말로 형편없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학년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되고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낸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얼마 전 헬로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프기도 하면서 삶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샤이니의 종현이가 생을 마감했을 때도 너무 슬프고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 무기력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유서는 저에게 꽤나 충격이었고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 형편이 너무 어렵고 삶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 이렇게 인생이 가볍고 허무한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렇게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것부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삶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제가 취업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요? 취업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교육원 전문 강사 최신입니다. 오늘 사연도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분의 현재 처한 상황이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면 삶 자체에 대한 소망을 잃고 더욱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엘림 씨는 인생에서 소망을 잃고 어려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처음 취업했던 회사가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직할 회사를 찾아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고 싶은 회사는 떨어지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월급이 나오지도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면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던 이태원 사고를 접하면서 사연자분처럼 나도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가벼움 또는 원망, 분노 등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으로 시작해서 외부의 사회적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투영되면서 전에 없었던 이상한 마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자신의 마음인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알려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를 믿고 내 속에서만 산다면 나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표현하고 교류해야
외부에서 오는 악한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들어지는 안 좋은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앞서 사연에서 나온 샤이니의 종이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정말 밝고 활기가 넘치는 연예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서를 접하면서 정말 자신의 생각이 아닌 외부의 악한 생각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유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난 도망치고 싶었어. 나에게서, 너에게서. 거기 누구 없냐고 물었다. 나라고 했다. 또 나라고 했다. 그리고 또 나라고 했다.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누구냐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아가 아닌 뭔가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닌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자신을 자살이라는 합리성을 부여해 끌고 가는 것이 본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픈지 찾으라 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난 나 때문에 아프다. 전부 다 내 탓이고 내가 못나서야. 선생님 이 말을 듣고 싶었나요? 아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서 의사와 많은 상담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고장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우울한 상태를 개인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니까 자신이 더 잘해야 하고 고쳐야 함을 강요받으면서 결국 이것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근본 원인을 찾고 또 해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백신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백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이처럼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마음의 백신이 우리 삶을 보다 강하게 만들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마인드 스케치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면 항상 팝콘을 사 먹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사 먹게 되는 것이 내가 원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영화 제작사에서도 팝콘을 사도록 유도하는 마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영화관에서 팝콘을 사는 것이 영화 제작사가 유도한 것이라고요? 네, 실제로 옛날에 미국에서 팝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팝콘은 주로 극장에서나 공원에서 많이 팔리는데 이 사람이 팝콘을 많이 팔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마다 영화 필름 사이에 팝콘 사진을 끼워 넣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영화 필름 컷 사이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팝콘 사진이 지나가면 사람의 뇌까지 전달되진 않지만 신경계로 전달이 되면서 휴식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사 먹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왜 팝콘을 사 먹는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들은 팝콘을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영화 제작 회사에서 영화 필름 안에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수백 장의 팝콘을 먹는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팝콘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가 원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고 팝콘을 사도록 유도한 그 마음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요. 내 마음이라면 내 뜻대로 일정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흔하게 겪을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는 생각에 뭔가 책상 주변이 깨끗해야 공부도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열심히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 하려고 했던 공부는 뒷전이고 책상 정리를 하다가 지쳐서 공부를 못하게 된 경험이 한 번 있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저도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전에 주문했던 물건이 오지 않은 게 생각이 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쇼핑 검색만 계속 하게 됐었는데 결국 책을 못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속 힘의 원리에 의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싸우다가 가장 힘이 센 어떤 생각이 나머지 생각들을 이기고 최후로 그 이긴 그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서 그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이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을 이끌어갑니다. 생각이 나의 것이라면 내가 하는 생각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내 뜻과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뜻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더 커서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게임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처음 뜻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내 마음이라면 처음에 들었던 그만하려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쪽으로 마음이 일정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그만하려는 그 마음을 이기고 게임이나 도박을 하도록 이끌어간 거네요. 네, 둘 다 자신의 마음이라면 서로 다를 리 없고 자기 마음끼리는 싸울 리가 없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싸우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두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고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나를 끌고 가는 다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만하고 싶은데 더럽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손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손을 씻는다든지 불안한 생각 때문에 반복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든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계속 들어 문을 잠갔는지 가스를 껐는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자기가 원해서 드는 생각인지 자신의 마음이 원치 않는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싸우는 두 마음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생각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겠네요. 네. 우리는 종종 뉴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과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를 죽는 쪽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 정말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죽으면 평안하거나 쉴 것 같다는 생각에 이끌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 세상의 불행한 모든 문제를 분석해 보면 상식적인 사고를 넘어 이상한 생각 하나가 마음에 일어나 불행을 초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마음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평소에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지는 생각을 혼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놓고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해야 내 마음속의 생각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 반대로 끌고 가려는 마음의 힘인지 분별하셔서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임수를 분별하는 사고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올라오는 생각 같지만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는 부분을 분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